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최장 7박 8일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료 제한을 피하려고 관리비리를 올려받는 건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다주택 투기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른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달성하며 코스피가 6천선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증권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지만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고 강 대사는 대미 협의가 우호적으로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돌입하자 야당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하루에 쟁점 법안 하나씩 최장 7박 8일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또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모두 소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7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로 윤한홍 의원이 나섰고 밤사이 최보윤, 최은석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에 다 팔아라.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쯤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달 3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쟁점 법안 8개를 모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이어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 광주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의 대치 전국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대미투자특별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사법개혁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간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왔던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사법부 최고위 회의체인 법원장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년 2차례 열리는데 사안이 긴박하다고 판단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법원장 회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사법부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도 강조해왔습니다.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의 부정적인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 끝에 사법부가 대응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한편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4표, 반대는 87표였는데요. 강 의원은 받은 돈은 전부 돌려줬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고액의 후원금을 거듭도 안겼지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강 의원의 읍소에도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겼는데 민주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선우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형우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홍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절윤 요구와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로 맞섰던 원외 당협위원장 사이 갈등이 결국 징계 국면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범친한계 전현직 위원장 24명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들이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것 등을 지적하며 퇴진론을 꺼내든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협의회는 제소 대상을 범친한계로 짚으면서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로 제명 또는 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선거 준비에 혼선을 주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도부에 돌리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정반대 성명으로 둘로 쪼개진 원회가 윤리위 제소까지 치달은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 노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당내 소장파는 윤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적절한지 의원 전원 비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협위원장들끼리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장애 논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동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안팎이 모두 갈라지는 상황에서 장 대표는 국민은 절윤 논쟁보다 민생 해결에 대한 답을 원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절윤을 둘러싼 의원총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노선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권창형 특검이 이끄는 수사팀은 최대 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 동안 17개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오늘 내놓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10시에 발표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핵심은 이송병원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의 첫걸음인 KTX와 SRT 시범 교차 운행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합니다.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시범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열차 운행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재집권 이후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투기를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마라라는 초강력 메시지를 낸 겁니다. 게다가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농지 투기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 정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규제, 세제, 금융 등 막강한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투기용 농지도 언급하며 부동산 개혁 범위를 넓혔습니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건 경자 유전에 위배된다며 강제매각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산, 야산 이런 것도 막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 이어 투기용 농지까지 개혁의 전선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전가하는 사례는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다주택자에 이어 농지 투기, 그리고 불공정 구조 전반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자 집값이 더 상승할 거란 기대도 꺾이는 모습입니다. 1년 뒤 집값이 올라 있을 거란 전망이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는데 하락폭이 역대 최대입니다. 분당에선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무더기로 포기하면서 50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600세대 규모 리모델링 아파트.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 무려 50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선 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의 60%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확 줄였잖아요. 큰 자금 조달 때문에 청약했다가 당첨됐어도 포기를 하는. 분당과 용인, 수지 등 준강남으로 불리며 강남보다 더 올랐던 지역에서도 견고하던 시장이 흔들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도 크게 꺾였습니다. 국민들의 1년 뒤 집값 상승 기대감을 보여주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대폭 낮아진 겁니다. 이달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8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수치만 보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전인 지난해 4월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과 같은 세금 규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6천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흐름을 이어간 건데요. 삼성전자는 20만,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에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종가입니다. 5,853으로 출발해 장 초반 5,7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매수가 이어져 2.1% 오른 5,9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미들이 2조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쏟아낸 반면 기관 투자자는 2조 3천억 넘게 사들여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AI 산업 불안 심리로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그 AI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서 반영이 된 게.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의 가격은 역대급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종가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말 연초와 비교하면 불과 두세 달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증권가에선 삼성전자는 25만, SK하이닉스는 150만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역대급으로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대화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상황인데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미국과 북한이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계기에 북미 대화 가능성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입니다. 미국의 대북 관계엔 변화가 없고 한국이 놀랄 일도 없도록 하겠다는 게 강 대사가 밝힌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가 미국에 왔고 이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도 우리 기업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협상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비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출기업,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부터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나섰고 15%로 더 올리는 실무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강 대사는 또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 은마 아파트에서 불이 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7살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업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를 온 지 불과 닷새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이 창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머니랑 따님이신 것 같은데 잠옷바람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가 하나 못 낳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방관님한테. 8층 집 안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 20분 동안 타오른 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집에는 어머니와 두 딸이 있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7살 첫째 딸은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어머니는 화상을 입었고 둘째 딸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숨진 첫째 딸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난 19일 은마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째 딸은 공부를 잘해 의사를 꿈꿔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윗집에 살던 50대 여성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 앞이 막 안 보여.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데요.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집이 서울에만 300만 채에 달합니다. 전체 주택의 81%나 되는데 계속 화재 사각지대로 놔둬야만 하는 걸까요? 이규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9년 지어진 14층짜리 은마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음마 아파트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집은 서울 전체 주택수의 80%가 넘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뛰어난 효과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설치하는 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프링클러를 새로 달려면 천장을 뜯고 관을 넣어야 하고 설치 비용만 한 집에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자동 확산 소화기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실험해봤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가 없는 일반 세대에 불이 나자 침대 매트리스가 땔감이 돼 방 전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찹니다. 소화기 설치 세대에선 불이 난 지 2분도 채 안 돼 소화 분말이 화재를 진압합니다. 화재 현장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 세대는 벽과 천장이 까맣게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된 세대는 이렇게 발화점 일부만 불에 탔을 뿐 나머지 집안은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발화점과 가까운 곳에 벗어놓은 옷은 전혀 불에 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당 25,000원 정도. 화재 안전 취약자는 무상을 보급하고 일반 가정 세대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그동안 보일러실에서만 설치하던 자동 확산 소화기를 거실이나 침실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소방청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료 제한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건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다주택 투기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른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달성하며 코스피가 6천선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증권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지만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60억 원어치 가짜 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이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려다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우리 선수단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쇼트트랙 2관왕으로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얻은 김길리는 실제 슈퍼카를 타고 귀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회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샤넬백 1개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는데요. 김 여사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씨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전달 역할을 했을 뿐 공모하진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년과 1억 8천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으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 씨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전 씨 재판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김 여사 재판부는 샤넬백 2개 가운데 대통령 취임 전에 전달된 백에 대해서는 당선 축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성배 씨 재판부는 800만 원에 달하는 샤넬백이 의례적인 선물로 보긴 어렵다며 모두 청탁 대가로 인정하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입장문을 내고 취임 전 제공된 샤넬백 1개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겠다고 밝혀 이 부분이 김 여사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신의 재력을 여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이 수표를 은행에서 사용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차량 트렁크를 수색하자 100만 원권 수표 뭉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무려 5,600장, 60억 원어치에 가까운 이 수표들은 모두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입니다.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21년 전문 인쇄업자에게 유튜브 소품을 만든다고 속여 수표들을 찍어냈습니다.
포토샵으로 번호를 조작하고 뒷면에는 자신의 도장까지 찍어 누가 봐도 실제 수표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오로지 재력 과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원 신분을 속이고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을 만났는데 수표 뭉치를 보여주며 부유층 인사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가짜 인생은 헤어진 연인 때문에 탄로났습니다.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몰래 챙긴 위조 수표가 진짜인 줄 알고 은행에 입금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오매를 은행에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수표 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오류가 뜨니까 경찰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압수한 위조수표 전량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거주지를 제한할 마땅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현행법상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만 성범죄자 거주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대 자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던 노영대. 2달 전부터 당국의 감시 속에 춘천의 한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자 이웃이 많다고 한다면은 이사를 고려해 볼 것도 같아요. 문제는 기관 입소를 제외하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젊은 여성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마저도 성범죄자 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원룸이 밀집한 서울의 한 여대 인근 자치촌에 가봤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반경 2km 이내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는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대 앞 자치촌 인근에도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전력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이 거주민들과 비슷한 20대 여성 대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고지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안감에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있다는 거는 들어는 봤는데 사실 실제로 깔아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지 대상을 확대를 하면은 성범죄자인 본인들에게도 이런 심리적인 억제력이 작용을 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데 성범죄자 강제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재범 가능성을 줄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는 기준을 2달 안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촉법 소년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세? 현재 촉법 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는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만 13세 미만으로 기준을 한 살 낮추면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할 수 있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촉법 소년을 가르는 나이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여전히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형벌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되니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과 범죄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만 생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결론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달 안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업무 보고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시한까지 정한 만큼 2달 후에는 최종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그제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강풍을 타고 매섭게 번지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사포를, 또 주민들은 호스를 부여잡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기세등등했던 밀양 산불. 어둠이 내리자 시뻘건 불기둥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마을 앞까지 거칠 것 없이 내려온 산불은 요양원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소방의 대용량 방사포가 제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분당 4만 5천 리터를 발사하는데 중형 소방차 15대 분량을 투하하며 요양원을 지켰습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약 한 100m에서 압력이 많이 올라가면 130m까지는 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불길들을 다 차단을 시키면서 직접 타격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밤새 산불과 맞섰습니다. 밤새 크게 번진 산불은 제 뒤에 있는 야산을 까맣게 태우고 이곳 식당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미리 출동한 소방과 식당 주인이 사투를 벌여 건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지요. 그럼 밤새도록 잠았으면 자도 안 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물 뿌렸지. 여기 소방차가 안 열 때 진을 치고 있었고. 해가 뜨자 30대가 넘는 산림청 헬기가 집중 투입됐고 오후 들어 기다리던 비까지 쏟아지면서 밀양 산불은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며칠간 이어진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반가운 눈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화약꽃처럼 말라가던 전국의 산과들에 물기를 적시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아직 마음을 놓긴 이릅니다. 노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굵은 눈발이 계룡산을 온통 뒤덮습니다. 마구 쏟아지는 눈에 산 주변이 온통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 차들도 미끄러질까 평소보다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상치 못했지요. 이런 난리가 처음이에요. 폭설 완전. 건조한 날씨에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던 낙엽이 이렇게 가득 쌓인 눈에 파묻혔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내리는 폭설에 도깨비처럼 날뛰던 산불 걱정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TV를 보면은 이 산불 나는 거 볼 때 보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눈이 오니까 지들도 마음이 놓여요. 어제 오전 충청 경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차츰 눈발이 약해지면서 오후부터 해제됐습니다. 눈이 조금 내린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아직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노경민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당 부장으로 승진하며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조카 김주회가 후계 내정 단계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북한의 권력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으로 대남 대미 메시지를 주도하며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해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지난 23일부로 당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 박광웅, 한광상. 우리나라로서는 차관급인 당 부부장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당 부장으로 올라선 건데 정치국 후보위원 직함도 5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담당 부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김여정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김주회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면 김여정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권력 투쟁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특명을 받고 김주회의 여러 가지 선정 활동 총 연출한 사람이 김여정인데 무슨 조카와 같이 권력 투쟁을 한단 말입니까? 김주회는 이번 9차 당대회 일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향후 열병식 등 부대 행사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쟁으로 희생된 사망자만 무려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번 주말 양측이 다시 종전 협상에 나서지만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인들이 부대 깃발을 내리자 시민들이 묵념합니다. 5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전사자 추모비를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Путін не досягнув своїх цілей, не зламав українців, не переміг в цій війні.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적들이 후회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Не получается нанести Росс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Никак не получается. А так хочется. 또한 푸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영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U는 올해와 내년에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70조 원을 지원하겠다며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 승인이 불발되는 등 EU가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충지인 동부 돈바스 지역을 놓고 뺏으려는 러시아와 내줄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가 맞서면서 전쟁의 포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 아래 이번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4차 협상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이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부도 암살 대비에 들어가는 등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금지 경보와 함께 레바논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란과의 무력 충돌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때마다 표적이 됐던 곳입니다. 미군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풀이됩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펜타곤 피자 지수를 언급하며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미국의 군사활동이 임박했을 때 펜타곤 주변 피자 주문량이 많아진다는 비공식 지표인데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엄청나게 피자를 주문하는 것을 생각해봤다고 밝혔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곧 군사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은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공격 규모와 상관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ny state would react to an act of aggression as part of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ferociously.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자신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하와이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물에 잠긴 거리에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폭우에도 낭만을 잃지 않은 이 남성 만나보시죠. 서퍼들의 천국 하와이에 폭우가 덮쳤습니다. 가게가 온통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흙더미를 치우며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뜻밖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침수된 거리 위로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는 남성의 모습이죠. 아슬아슬하게 파도를 가르는 장면은 물난리 속에서도 하와이의 자유로운 영혼을 보여주는 듯하죠. 폭우마저 즐길 줄 아는 모습이 색다르긴 한데요. 피해가 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동부엔 폭설이 내렸는데요. 대규모 눈싸움이 벌어지자 뉴욕 경찰들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눈뭉치 공세에 두 손 들었다네요. 최근 미국 동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엔 8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죠. 뉴욕에선 쌓인 눈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대규모 눈싸움을 벌였는데요. 몰려든 인파로 혼란이 빚어지자 뉴욕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눈뭉치를 던지는 대담함을 보였죠. 수백 명이 경찰차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눈덩이를 던져대자 경찰도 속수무책인데요. 결국 뉴욕 경찰국장은 공모집행 방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네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거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한 범죄죠. 인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들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목격자들의 심판부터 받았네요. SUV 한 대가 후진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옆에 가게로 돌진하기도 하는데요. 인도에서 운전자가 과음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응징에 나선 건데요. 달려들어 차량 창문을 부수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본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만 거죠. 이 운전자와 동승자, 법의 냉정한 심판을 꼭 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우리 선수단이 위풍당당 귀국했습니다. 쇼트트랙 2관왕에 오르며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입증한 김길리는 실제 자동차 제조사가 준비한 슈퍼카를 타고 귀가했는데요. 현장에 권용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달을 목에 건 황대헌과 최민정이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뒤따라 선수들이 활짝 웃으며 개선했고 마중 나온 최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수경 선수단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건넵니다. 대회 2관왕을 차지한 김길리는 몰려든 환영 인파에 어안이 벙벙.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오자마자 다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고요. 뭔가 연예인 체험하는 기분이고요. 람보르길리 별명처럼 슈퍼카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 김길리는 실제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집까지 의전도 받았습니다. 17일간의 열전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13위의 성과를 냈습니다. 비록 톱10 진입에 실패했지만 금메달 3개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 베이징 대회보다 한 계단 도약했습니다. 특히 불모지였던 설상의 약진과 김길리, 최가온, 유승은 등 Z세대의 활약을 통해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아시아 최초로 빙상, 설상, 썰매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의 결과입니다. 지난 4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들은 이제 프랑스 알프스를 향한 다음 4년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학비에 용돈에 자취를 한다고 하면 자취방 월세까지 부모님들 허리가 휘는데요. 서울 주요 대학 10곳 인근의 원룸을 조사해봤더니 평균 월세가 62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 올라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 인근 월세가 74만 원에 달해 가장 비쌌고요. 이화여대 인근이 71만 1천 원, 연세대학교 인근이 68만 3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높아진 환율에 망고와 바나나 등 수입 과일 가격이 뛰면서 사 먹기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이제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마트는 할인된 바나나를 상시 판매하고 망고와 파인애플을 20에서 25% 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롯데마트도 수입 과일 특별 프로모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고환율 여파로 수입 과일 값이 치솟자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의 관세율을 30%에서 5%로 대폭 낮춰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다이소에서 개당 100원인 초저가 생리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는 깨끗한 나라와 손잡고 10개에 1,000원인 생리대를 판매할 예정인데요. 기존 10개에 2,000원, 4개에 1,000원이던 제품에서 절반 수준의 가격입니다. 다이소 관계자는 고물가가 이어지며 생필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1,000원 정신을 담아 판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아침 공기는 꽤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서 더욱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어제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면서 일부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아직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지방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진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어제 내린 눈비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1도, 대전이 1.3도, 대구 1.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견해가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수록 대화와 토론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벌써 20건 넘게 필리버스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란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서로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